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장 막판까지 약세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5%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지금 내림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 빅테크들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수익성 우려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슈퍼사이클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파벳에 이어서 인텔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AI 관련된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긴 한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인텔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저는 약간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주식국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매크로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두바이 같은 경우만 상승을 하고 있지 나머지는 좀 내려오고 있는 또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다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하학적 리스크가 주는 영향력은 역시나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시장을 흔드는 요인은 이 AI 반도체, 메모리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전일날 이제 인텔보다 알파벳 실적 발표를 먼저 했었는데 알파벳 자체가 사실 실적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고 캐펙스도 그러니까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 약화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인텔도 사실 실적 발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일단은 결론부터 이제 보면은 실적은 역시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61억 달러, 그다음에 조정 EPS는 한 42센트 정도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간 내에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정규 시장에서는 그렇게 흔들림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좋은 흐름들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들은 역시나 이 빅테크들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이터라든지 AI 쪽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캐펙스를 더 늘릴 것이다. 그래서 2026년도 자본 지출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2026년도보다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우리가 자본 지출을 많이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GPU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메모리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매크로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이 이제 알파벳을 실적으로 필두로 해서 이제 인텔까지도 캐펙스 확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이제 뭐 MS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 확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 실적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부터 8월부터는 저점을 찍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들을 이 두 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AI를 통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호실적도 나왔었지만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지금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은 좀 있는 상태지만 다행히 투자한 돈에 의해서 투자한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씩 회수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부담은 점점 더 낮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빅테크들 캐펙스가 확대되면 메모리 기업들은 계속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익이 성장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힘들게 좀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익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만 잘 나오는 반도체 섹터라면은 충분히 우리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빅테크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섹터가 좀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인텔이나 알파벳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직접 해줬고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투자를 뭐 한 달, 두 달, 분기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가 1년, 2년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캐펙스가 기존의 사측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더 지금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들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더 긍정적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역시나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나도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빅테크 캐펙스 확대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일단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장비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 중에는 장비가 먼저 수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상.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TC본드라든지 테스트, 검사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패키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사양이 높아지고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장비의 어떤 기술력이 점점 더 효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전력 인프라 쪽, 특히나 AI 인프라 쪽입니다. 지금 사실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를 하죠.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를 필두로 한 전력 기기들 또는 전선 이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냉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빅테크의 이제 캐펙스 증가는 메모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렇게 선순환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도 좀 당분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 반도체 쇼티지 하면 엮여서 이야기가 되는 게 MLCC나 기판 관련된 분야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7%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어제 올랐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MLCC나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접근 여전히 유효할까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과 더불어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다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MLCC라든지 기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스마트폰 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서버 쪽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공급 상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AI 서버 같은 경우는 MLCC와 그다음에 기판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AI 서버 하나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MLCC와 이런 기판 쪽 수준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이 MLCC와 기판 같은 경우 특히나 고성능 MLCC 또는 FC BGA 같은 역시나 고성능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지금 공급이 빠르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후발주자 같은 경우도 기술 진입 자명이 높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증설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제품 핵심 부품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이
공급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 인상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판이라든지 적층 세미 콘덴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마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텍스의 캐펙스 확대로 인해서 메모리라든지 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전력기기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MLCC 그리고 기판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눌림목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게 항상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대장주로서는 MLCC와 그다음에 기판 두 개 다 모두 다 하고 있는 뭐 삼성전기가 당연히 대장주일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비중은 삼성전기를 약간 조금 더 중심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LCC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종목은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 발표해 줬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도 역시나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수요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핵심 부품 같은 경우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워낙 많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당연히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증설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전력 인프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에너지원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주요국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전력을 만들고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고 있는 지역에서도 전력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을 생산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운반을 시켜야 되는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전력 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전력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된 지금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전력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까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예전에 관세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뭐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를 판매 가격에 전가를 했습니다. 계약서로 이미 서명을 하고 관세에 전혀 무관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력기기 섹터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요. 관세 충격에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무난하게 베팅하기 상당히 좋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전력기기 쪽도 소외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력기기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가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는 빅테크들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약간 대기 심리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7월 달 빅테크 실적이 좀 마무리되면 그때 반등 보시면서 좀 더 비중을 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역시나 반도체 전력과 비슷하게 7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천천히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LCC, 기판, 전력기기 그리고 반도체까지 빅테크들의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섹터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 올랐던 것만 낙폭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바닥권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전망치는 확실하게 작년 대비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인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D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해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었는데 시장이 좀 받쳐주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있었던 종목이어서 일단은 지금 다시 원점까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DI는 테스트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 앞서서도 제가 반도체 섹터 말씀드릴 때 테스트 장비 쪽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DI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주요 메모리 반도체 2개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80%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HBM용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실적도 본격적으로 급성장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의 어떤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 초반 구간에서 그것도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라면 훨씬 더 싸게 매력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2026년도 같은 경우 HBM4 테스트 장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2분기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0% 정도 늘 걸로 보고 있고요. 2026년도 2분기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6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도 상당히 적합한 종목이 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주가는 조정받은 이후에 받는 초입 구간이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전체 비중이 아니라 8월 때 들어갔을 때 7월 달에 주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전체 비중을 좀 실는 전략으로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한 25,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로 전 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빅테크들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엇갈린 시각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